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마트폰 교육의 1강을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올해 2021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곧 만나 뵐 거라는 그런 밝은 희망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실 때는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서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다루는 일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구성 요소의 이름과 사용법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설정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콘을 정리해 보고요. 네 번째는 홈 화면을 내 맘대로 바꿔봅니다. 다섯 번째는 홈 화면의 개수를 조정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원 버튼을 잘 사용해 봅니다. 이런 화면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제 스마트폰의 화면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을 저희가 홈 화면 이렇게 불려지고요. 이 홈 화면 안에는 어떤 버튼들이 있고 또 어떤 또 아이콘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메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배경, 바탕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배경 바탕은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분홍색 톤의 기본 배경화면이 깔려져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각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되어져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본 화면에 있는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불려지고요.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보이는 이 버튼을 우리가 앱스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 앱스 버튼에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부터 같이 저희 스마트폰에 딸려서 오는 기본 앱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기본 앱이 있고요. 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앱들이 이 앱스 버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홈 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은 우리가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복사본들은 그러면 원본과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이 원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앱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신다면 아까랑 조금은 다른 화면들이 뜹니다. 보통은 아이콘들이 뜨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보통 같은 거다라고 되지만 이 위쪽에 있는 검색 버튼이 보이는 걸로 봐서 여기는 앱스 화면이 맞고요. 이 화면의 개수들은 제일 아래 부분에 살펴보면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점들의 개수가 화면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일 밝은 색깔의 점이 맨 끝에 들어와 있네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것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걸로 봤을 때는 총 5개의 화면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지막 화면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밀면서 왼쪽으로 이동하신다면 더 많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첫 번째 화면이라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미루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하시면서 내 스마트폰에 어떤 원본 앱들이 깔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원본들은 각자 하나가 똑같은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는 원본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제일 맨 밑에 부분에 살펴보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홈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 홈 버튼 우측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뒤로 또는 이전 버튼이라고 하고요. LG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모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얘는 우리가 앱 상태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홈으로 나가실 때는 두 가지 버튼을 쓰실 수가 있어요. 홈 버튼과
뒤로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 홈 버튼은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나간다. 그래서 홈 버튼이고요. 이 뒤로 버튼은 한 단계씩 단계별로 앞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으로 생각하면 위에 계단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 뒤로 버튼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나왔고요. 우리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되는 버튼 중에 하나는 이 홈 버튼과 뒤로 버튼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방금 전에 보시던 앱스 화면과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 홈 화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아랫줄에 살펴보면 아까 앱스 화면에서 볼 때 이 점들이 제가 몇 개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5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몇 개가 있나요? 자, 이 홈 버튼은 저는 3개, 홈 화면은 3개 정도의 화면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색깔이 제일 진한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앞에 게 진하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밀어볼게요. 네, 그러면 다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또 다른 화면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홈 화면의 개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홈 화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뭘 만지려고 하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야 된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휴 못 찾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앱스 화면도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하시면서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홈 화면에 개수도 같이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 이 개수는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홈 화면에 꺼내놓고 필요 없는 화면들을 없앰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쉽게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럼 홈 화면의 개수도 한번 저랑 같이 조정을 해볼 건데요. 자, 아이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 모든 화면을 그럼 우리가 이제 홈 화면의 구성 요소의 이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할까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화면들이 자꾸 꺼졌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명 시간이라고 불려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홈 화면에 조명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조명 시간을 저랑 같이 좀 바꿔서 수업 받기 편하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상단 표시줄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몇 시 몇 분인지 확인하시고 그쪽에 있는 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밑으로 내린다 생각하고 내려보시겠습니다. 자, 내려보시면 이 상단 위쪽에 보면 현재 날짜와 또 시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쯤에 살펴보신다면 지금 첫 번째 게 와이파이 버튼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 버튼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 설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홈과 뒤로 버튼이라고 했고요. 자, 요거는 2번째로 중요한 버튼입니다. 설정 버튼이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 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시려면 꼭 한번 들어갔다 오셔야겠습니다. 자, 이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실 때는 짧게 한번 누르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제 입에서 길게 터치라는, 즉 2초 이상 누르는 길게 터치라는 말을 쓰지 않는 한 그 외에는 다 짧게 한 번씩 터치인데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짧게 하십니다. 그럼 길게 터치는 어느 때요? 어떤 메뉴를 보고자 할 때인데요. 우리가 수업을 배워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설정 메뉴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글씨를 위쪽으로 드래그, 즉 밀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 정도 들어와 보셨을까요? 처음일까요? 네, 아마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LG폰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조금 이제 삼성과 LG는 한국말을 영어로 썼느냐 한국말로 썼느냐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 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라는 말을 썼고요.
LG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면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디스플레이라는 메뉴를 찾아보는데요. 자,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한국말로 하면 화면입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터치. 자, 디스플레이라는 메뉴에 들어와 봤고요. 자, 이 메뉴에 보면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외우려고 할 때부터 이미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거 못 외우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메뉴에 내 스마트폰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고 이제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볼까요? 자, 밑에 있는 글씨를 위로 올려가면서 볼 건데요. 뭐 밝기도 나와 있고요. 그쵸? 또 이렇게 천천히 밑에 거를 올리다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게 있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메뉴를 찾으실 때는 제가 저랑 똑같은 메뉴가 있는지 찾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뜻을 가진 메뉴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이란 뜻인데요. 이것이 조금 다른 말로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 메뉴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메뉴를 찾으셨다면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15초에서부터 10분까지로 되어져 있네요. 제가 지금 5분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5분까지는 조금 길 수도 있고요. 2분 정도로 맞추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은 30초로 맞춰져 있어요. 자, 30초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뭐 좀 하다 보면 벌써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자, 화면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또 당황해서 막 화면을 막 풀고 막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받는 동안은 한 2분 정도로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분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2분이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메뉴를 볼게요. 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메뉴에 바로 밑에 써져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2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꺼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도 2분 동안만 쓰지 않는다면 화면이 꺼진대요. 그러면 2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때 꺼지는 거고요. 2분 안에는 안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홈화면 이 홈화면을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저랑 같이 한번 바꿔봤고요. 자, 들어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글씨가 너무 작아. 글씨가 너무 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위쪽에 보니까 이런 메뉴가 보이네요. 글자 크기와 스타일. 자, 이 메뉴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찾으실게요. 글꼴로 나와 있는 분도 계시고요. 글자 크기 또는 글자 모양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가르쳐 드려도 아마 나는 없는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똑같은 뜻에 있는 글자를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라는 말이 들어간 메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글자, 글꼴 다 같은 메뉴고요. 자, 찾으셨다면 눌러볼까요? 자, 글자 크기와 스타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메뉴로 되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뉴에서 찾아내는 일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글꼴 한번 찾아볼게요. 글꼴이 글자 모양이란 뜻이죠. 제 거 같은 경우는 굵은 고딕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글꼴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저는요, 굵은 고딕 기본 이렇게밖에 없네요. 자, 굵은 고딕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굵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시력이 저보다 물론 좋으실 수도 있지만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굵은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굵은 고딕 있다면 굵은 고딕을 눌러보시고요. 나는 없는데 그러면 기본을 누르신 다음에, 네, 뒤로 버튼 한번 눌러서 나가 볼게요. 네, 자, 한번 눌렀어요. 자, 그러면 글자 굵게라는 게 있는지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굵은 꼬딕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본을 하시고 글자 굵게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굵은 고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굵게를 하게 되면 글씨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굵어서 이제 보기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자 굵게를 풀어볼 거예요. 자, 제가 풀었다, 넣었다, 했다는 버튼을 지금 눌러보면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파랗게 됐다가
하얗게 됐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아, 이게 설정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우리 표본을 한번 볼게요. 샘플 한번 볼게요. 제가 글자 굵게를 눌렀더니, 굵어졌네요. 자, 뺐더니, 얇아졌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글자 크기도 조정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는 시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작은 글씨도 잘 보여. 맨눈으로요. 자, 그런데 나는 돋보기를 꼭 써야 돼. 그렇다면 돋보기를 썼는데 글씨가 크면 될까요? 그럼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약간 한 단계 아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크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일 작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시력에 따라서 약간 작게 할 수도 있고 약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중간에서 약간 작게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면의 글씨를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버튼을 손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든 왼쪽으로 끌고 가든 한 번씩 보십니다. 보시다가 적당한 크기를 맞추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메뉴가 잘립니다. 너무 작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제일 큰 것도 권하지 않고 제일 작은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좀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걸 한번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다 바꾸셨다면 우리 뒤로 버튼 이용해 볼게요. 자, 뒤로 까먹으셨다면 제 손가락 보시고 여기 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뒤로 버튼 눌러서 나와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와서 뭘 바꿨죠? 맞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과 글자 크기를 한번 봤고요. 뒤로 버튼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아, 내가 했던 것들 한 단계씩 더 살펴보면서 나갈 수가 있구나.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 이용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홈 화면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에, 홈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홈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홈 화면에 보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콘들을 다 쓰시나요? 안 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없애고 싶은데 혹시 없어질까 봐. 못 없애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살려도 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좀 만만한 걸로 해볼게요. 자, 카메라나 갤러리라는 아이콘이 있나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보통은 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진 정도는 다 찍으시니까, 그쵸? 네. 자, 그럼 제가 이 카메라 버튼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같이 한번 없애볼게요. 자, 이 카메라 버튼을 길게 터치할 거예요. 자, 길게 터치는 몇 초? 2초입니다. 자, 이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이 하나 뜹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라고 떠 있고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없어졌네요? 큰일 났나요? 아닙니다. 이때 쓰는 게 뭐죠?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X 버튼에 원본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X 버튼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와 볼까요? 자, X 버튼을 눌러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카메라 버튼이 막바로 보이는데요. 홈 화면에서는 없어졌지만 앱스에는 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원본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홈 화면에 있는 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내 맘대로 없앨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카메라 버튼을 끌고 나가 볼게요. 자, 카메라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터치해 보겠습니다. 길게 눌러 볼게요. 누르고 계세요. 자, 누르고 계시면 홈 화면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제가 이 자리에 놔둬볼까요? 네,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어왔네요. 이렇게 아이콘은 내 맘대로 지울 수도 있고, 다시 꺼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꺼내놓고 쓰면 참 좋겠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을 눌러서 이 카메라 버튼을 다시 한번 또 꺼내와 볼까요? 있는데, 그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카메라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터치하시면 네, 여기 있는데 또 나왔어요. 자, 손을 떼볼게요. 들어왔네요. 이렇게 복사본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이 뜹니다. 휴지통을 눌러볼게요. 없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 버튼 또는 다른 버튼들도 내 맘대로 없앨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엔 그러면 이 홈 화면에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손이 있는 여기를 배경화면이라고 했는데요. 홈 배경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홈 화면에 있는 배경화면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길게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이 중에 배경화면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눌러볼게요. 자, 배경화면을 눌렀더니 내 배경화면이라고 뜨네요. 자, 이 내 배경화면이란 뜻은 말 그대로 내 기본 배경화면이란 뜻이에요.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뭐가 잔뜩 떴어요. 그쵸? 이렇게 잔뜩 떴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일단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것들은 현재 하지 않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잠금화면이라는 걸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화면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딜 바꾸기로 했었냐면 홈화면을 바꾸기로 했었죠. 자, 홈화면 눌러보겠습니다. 홈화면 터치.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맨 밑에 메뉴가 또 떠요. 홈화면에 설정 이렇게 뜹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홈 화면에 적용했다 이렇게 뜨죠. 바뀌었나 확인해 볼까요? 뒤로 버튼을 눌러서 나가 볼게요. 자, 뒤로 버튼을 누르실 때 여러 번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홈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홈 화면을 바뀌었는데요. 오늘 제가 스마트폰의 화면에 대해서 했는데 화면 바꾸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2강 때는 홈 화면을 바꾸는 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